먹는 것이 곧 나를 만든다. 안녕하세요, 리틀 약사입니다. 어떻게 먹어야 이 건강을 지킬 수 있을까? 라는 문제는 인류 최대의 과제이자 관심사였습니다. 이런 먹거리 논쟁 중 가장 뜨거운 것 중에 하나인 이 생식이냐 화식이냐라는 논쟁이 있습니다. 소화의 흡수, 살균, 독성 제거에 유리한 화식, 비타민, 미네랄, 효소 자체를 손실 없이 자연 상태로 섭취 가능한 생식. 생식과 화식 모두 장점과 단점이 공존하기에 사실은 균형 있게 섭취하는 것이 필요하겠지만요. 그 중에서도 되도록이면 익혀 먹어야 되는 음식들이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반드시 익혀 먹어야 되는 첫 번째 음식, 바로 고사리입니다. 고사리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산채나물로서 산속의 소고기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백질, 칼슘, 철분뿐 아니라요, 식이섬유도 아주 풍부하죠. 무쳐 먹어도 맛있고 국에 넣어도 맛있으니까 차례상이나 제사상에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저도 어릴 때 아버지 따라서 산에서 이 고사리를 캐던 기억이 아주 생생합니다. 그런데 이 고사리는요, 드실 때 반드시 익혀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발암성 물질인 이 프타킬로사이드가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광주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이 고사리의 프타킬로사이드를 적절한 조리 과정 방법 없이 섭취를 하면요, 독성 물질이 잔류될 수 있는데 특히 잎끝이 말린 어린 고사리에 독성 물질이 가장 많다. 또한 고사리를 2년에서 3년 동안 먹이로 먹은 소에게서 방광종양과 위장관 종양이 나타났다. 이 독성 물질은 적절한 조리법을 통해 제거될 수 있는데 5분 정도 가열하면 약 60% 정도가 제거되었고, 물에 12시간 동안 담그고 물을 교환해 줄수록 독성 물질이 최대 99.5%까지 제거되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고사리는요, 삶은 후에 물에 담가 두었다가 물을 좀 갈아주시면서 독성 물질을 제거한 후에 섭취하시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자, 반드시 익혀 먹어야 될 두 번째 음식, 새싹입니다. 이건 어디에 기준을 두냐에 따라 약간 생각이 조금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 새싹은 말 그대로 이제 막 발화되는 식물의 씨입니다. 실제로 이 발화 과정에서 비타민C, 비타민K, 마그네슘, 엽산 이런 여러 영양소가 더더욱 풍부해진다라고 알려져 있어서요. 하지만 안전 측면에서 생각하면 이 새싹도 데쳐 먹는 게 사실 필요합니다. 씨앗은 따뜻하고 습한 환경에서 잘 발화되는데 리스테리아나 이콜라이, 살모넬라 같은 식중독균도 이런 환경에서 아주 활발하게 증식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임산부, 어린이 등은 더더욱 조심해야겠죠. 실제로 FDA에서 임산부에 대한 요리 지침을 보면요, 이 새싹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새싹이 자라기 전에 이 껍질의 균열을 통해 박테리아가 들어갈 수 있는데 이런 경우는 씻어내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 그래서 임산부 같은 경우 모든 종류의 새싹 섭취를 피하고 이 식당에서 음식을 먹을 때는 새싹을 빼달라고 요청하라 라고 적혀 있습니다. 다행히 이러한 식중독균은 고온에서 조리하며 쉽게 제거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싹을 먹고 싶다라고 한다면 나물 먹듯이 약간 데친 후에 드셔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반드시 익혀 먹어야 되는 세 번째 음식, 바로 가지입니다. 가지를 날로 먹으면 입술이 부르트고 이가 삭거나 혓바늘이 돋는다라는 이런 옛말 혹시 들어보셨나요? 옛 조상들의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뼈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가지를 먹을 때 보통 물에 삶은 후에 무치거나 볶아서 먹게 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생가지에 들어있는 솔라닌이라는 일종의 독소 성분 때문입니다. 특히 어른들이 절대 먹지 말라고 하는 감자싹에도 이 솔라닌이 많습니다. 그래서 솔라닌을 이른바 감자독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사람마다 이 솔라닌에 대한 반응은 좀 다르겠지만 복통이 좀 생길 수도 있고요. 심하면 구토나 설사, 발진까지 유발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솔라닌은 역시 열을 가하면 파괴되기 때문에 이 가지 역시도 익혀서 화식으로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반드시 익혀 먹어야 할 네 번째 음식, 바로 시금치입니다. 시금치는 데쳐 먹어라 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옛날 이 뽀빠이 만화를 보면 주인공이 시금치를 먹고 팔뚝이 막 이만해졌죠. 그만큼 시금치가 건강에 좋다라는 이런 것을 표현한 건데요. 좋다고 생즙이나 갈아서 많이 먹게 되면 여러분 응급실 가실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 바로 이 결석 때문이죠. 시금치에는 결석을 유발하는 옥살산염이 다른 채소보다 월등히 높습니다. 한 연구를 보면 이 시금치가 비트보다요, 옥살산염이 무려 1600배 높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찌거나 삶으면 옥살산염이 보시는 것처럼 상당히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금치를 자주 드시는 분들, 결석의 위험이 높으신 분들, 또 한번 결석의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요, 시금치는 꼭 끓는 물에 찌거나 데쳐서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반드시 익혀 먹어야 되는 5번째, 바로 콩류입니다. 콩은 기본적으로요, 단백질이라든지 비타민, 미네랄뿐 아니라 이소플라본이라든지 안토시아니딘 같은 좋은 성분들이 많은 완벽식품입니다. 그런데 콩을 생식으로 먹게 되면 일부 분들에게 복통이나 가스, 설사를 유발할 수 있고요, 체내에 염증 반응을 증가시킬 수 있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 렉틴이라는 녀석 때문입니다. 이 렉틴은 프렌트 패러독스라는 책을 통해 밀가루의 글루텐보다 유해할 수 있다라고 해서 화제가 되기도 했었는데, 원래 식물이 갖고 있는 이 렉틴은 미생물이라든지 곤충, 동물로부터 자기를 보호하는 식물의 독소입니다. 소량의 렉틴은 이 인간에게서요, 면역을 증강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겠지만요, 이 다량의 렉틴은 장누수 증후군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복통, 설사는 물론이고요, 느슨해진 장점막 사이로 다량의 렉틴이 들어가면서 만성 염증 질환을 더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콩을 안전하게 먹으려면요, 이 렉틴을 좀 최소화하는 게 중요하겠죠. 미국 FDA의 식품안전 자료를 보면요, 100도씨 이상에서 10분 이상 끓이게 되면 이 렉틴이 비활성화되고, 실제로 이 생강낭콩의 렉틴은요 2만에서 7만 정도로 높지만 익히면 200에서 400 정도로 아주 안전한 수준으로 떨어진다라고 합니다. 또 물에 최소한 5시간 이상 불리는 것 역시도요, 렉틴을 최소화할 수 있다라고 하니까 참고하십시오. 이렇게 콩을 삶거나 불리는 방법, 사실 어딘가 굉장히 익숙하지 않나요? 그렇죠. 두부든 청국장이든 두유든 우리가 옛날부터 전해져 온 우리의 음식 문화입니다. 알게 모르게 우리들의 선조들의 지혜가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렉틴에 대한 자세한 영상 여기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반드시 익혀 먹어야 되는 음식 5가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알았던 사실도 있고 몰랐던 사실도 있으실 겁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먹는 음식들 중에는 이렇게 익혀야만 더 좋아지고 더 안전해지는 음식들이 있습니다. 이 식재료에 대한 특성을 잘 파악하셔서 여러분의 건강에 조금 더 보탬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는 더 좋은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못 고치는 병은 없습니다. 못 고치는 습관만 있을 뿐입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까지 잊지 마십시오. 지금까지 리틀엑스였습니다. 구독을 원하신다면 이쪽, 더 많은 영상들을 보고 싶다면 이쪽.